팀장님, 중고차도 리스랑 장기 렌트가 있나요? 리스 장기 렌트 상품이 요즘 좀 많이 또 개발이 되고 있고 나오는데, 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보편화가 돼서 모든 딜러들이 이제 거의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장기 렌트는 아직까지는 좀 보편화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일부 업체들에서 중고차도 장기 렌트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리스, 장기 렌트 둘 다 빌리는 거 아니에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랑 장기 렌트가 거의 비슷하면서 좀 차이점이, 일단은 번호판이 다르죠. 렌트 같은 경우는 하허호 이렇게 히읗자가 들어가는 번호판을 사용하고, 리스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타고 다녀도 그냥 일반 번호판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리스차를 타고 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게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좀 다른 점, 리스랑 렌트를 많이 하는 또 이유가 내 명의로 잡히지가 않아요. 등록증을 보면 주식회사 땡땡땡 캐피탈 이런 식으로 이제 내 이름이 아닌 캐피탈 명의로 나와 있습니다. 내 명의로 재산이 많으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근데 좀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냐, 번호판만 다른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K5를 리스로 뽑았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선수금이든 보증금이든 얼마 내고 나서 월 내는 리스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리스료나 잔존가치 그런 게 부채로 잡히게 됩니다. 내 빚이 되는 거예요. 렌트 같은 경우는 부채 성향이 아예 없어요. 달달이 대여를 한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내 빚으로 잡히지가 않는 거죠. 딜러들이 할부 좋아한다는 얘기 많던데 대표님도 할부 좋아하세요? 그럼 뭐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사실 할부를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할부피라고 합니다.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할부사한테. 근데 그게 옛날에는 진짜 많이 줬거든요. 막 3%, 4% 이렇게 막 엄청 많이 줬어요. 1,000만 원 쓰면 30만 원 이렇게 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딜러들이 할부를 일부러 유도한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게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중고차 금리도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중고차 금리도 상품만 잘 선택하면 진짜 신차 못지않게 저렴하게 할부 금리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캐피탈에서 그렇게 해주려면 인센티브 이런 걸 다 거의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인센티브가 거의 낮아져서 1% 미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금리 진짜 비싼데 금리 이자 좀 최소한으로 받는 팁이 있을까요? 1%라도 싸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캐피탈에 이제 조회를 하게 될 거예요. 캐피탈이든 아니면 은행이든 조회를 하게 되는데, 그걸 한 군데만 조회하고 끝내지 말고요. 그러면 금리가 캐피탈마다 내 신용 점수에는 몇 프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은행마다 이자를 다 다르게 줍니다. 대출이나 차량 할부도 마찬가지예요. 캐피탈마다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자가 다 다르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비교를 해보셔야 가장 좋은 금리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과조회를 하면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세 군데를 초과해서 막 많이 조회를 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신용 점수가 좋다 그런 경우에는 좀 메이저급 캐피탈로 많이 문의를 해보시고요. 반대로 내 신용 점수가 너무 안 좋아서 와 얘를 사고 싶은데 할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근데 만약에 나온다면 좀 저렴하게 사고 싶다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신용 점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좀 유하게 심사를 해주는 그런 캐피탈들을 비교하면서 금리가 낮은 곳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소비자 상황별 결제 방법? 아니면 차종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아반떼 같은 걸 사면 부담이 없고 좋아요. 사회초년생이 이제 금전적으로 막 여유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면허를 따가지고 보험료도 비싸고 그런데 차값이라도 좀 저렴하게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돈이 많다고 해도 첫 차를 사면 무조건 긁습니다. 이렇게 기둥 보면 무조건 이렇게 막 기스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마트 주차장이나 이런 기둥들을 보면 꼭 긁은 표시가 있거든요. 진짜 완전 깨끗한 기둥을 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차를 긁고 하는데, 이게 한 번 긁으면 돈이 막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쌉니다. 뒷문이랑 뒤엔다까지 같이 긁으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도 나오는 게 이제 수리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반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한다. 이거보다 싼 게 없죠. 뭐 경차랑 거의 비슷하니까요. 근데 경차는 또 좀 위험하니까, 그래서 차 가격이면 뭐 보험료면 유지비면 좀 어느 정도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는 요런 차를 사면 좀 후회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현금을 최대한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월 불입금이 처음부터 막 전액 할부를 한번 해보기 시작하면, 당장 아반떼 전액 할부는 다 해낼 수 있겠지만 그 다음 차로 넘어가서 또 전액 할부를 하려고 하면 점점 커지다 보면 또 나중에 뭔가 소위 말하는 카푸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차를 살 때 이제 할부를 많이 쓰기보다는 현금을 많이 넣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신용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요? 신용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신용 점수를 높이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그냥 현금 보유한 거를 많이 밀어넣고 차를 사는 시기를 아예 딜레이를 시켜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반대로 내가 신용 점수가 굉장히 높다 그런 경우에는 뭐 금융상품을 사용한다 치면, 그때는 이제 1금융이나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좀 좋은 금융상품들을 비교해서 사시면 괜찮죠. 카푸어에
카푸어에 대한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옛날에는 진짜 무작정 야 카푸어는 절대 안 돼 하면 큰일 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생각이 변함이 없는데 내가 좀 이제 카푸어지만 좀 그래도 그나마 내 월급에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카푸어다. 이게 제가 아는 동생 차거든요. 친한 동생 차인데 BMW인데 1,000만 원이 안 하는 그런 차예요. 그게 컨버터블이죠. 이 차를 이렇게 아낀다고 내 차에 이제 언제든지 이걸 닦을 수 있는, 오늘 밖에 비가 오는데 비가 오면 이제 닦아주려고 이런 걸 또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차에 애정이 있는데 또 어떻게 차를 그냥 사지 말라라고 무작정 얘기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이 친구도 분명히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었겠죠 사실. 그러니까 난 1,000만 원 넘는 328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 가장 드림카라서 이걸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차를 사고 싶은데 내 소득으로 감당 가능하면서 가장 재미있고 즐거운 차는 뭘까를 생각해서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이런 것도 사지 말라 했었거든요. 야, 안 돼 이랬는데 600~700만 원짜리라고 하면 사실 수리비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행복을 위해서는 진짜 행복하다면 감당 가능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사도 된다. 대표님 진짜 가까운 지인이 프라이브로 차 사러 간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사면 안 돼, 사지 마, 이렇게 당연한 소리를 하지만 정말 내 가까운 지인이다? 그럼 그 친구의 소득 상황이나 이런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가 생각했을 때 남들은 카푸어를 할지언정 그 친구가 연체하거나 그럴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지인들한테는 그렇게 좀 편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전액 할부라는 게 전액 할부를 왜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 진짜 힘들고 돈이 없는데 차는 정말 멋있는 거 타고 싶어 라고 해서 전액 할부를 하는 경우는 당연히 안 되죠. 이거는 가까운 지인이든 남보다 못한 사이든 이런 건 권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전액 할부를 하지만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이 시드머니 내가 모아놓은 돈을 다른 데 투자하거나 내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차는 내가 전액 할부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거면 현금을 모아서 그 차를 사야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사업을 하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을 때 무시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삶에 굉장히 큰 행복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당이 가능하다면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무조건 할부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적당한 할부를 이용을 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수중에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쓸 거고 나머지를 할부로 할지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 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짜리를 그냥 샀을 때랑 2,0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 현금 1,000만 원 할부로 해서 샀을 때 월 납입금이 2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 20만 원을 씀으로써 1,000만 원짜리를 사서 생기는 수리비를 세이브할 수 있고요. 되팔 때 금액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1,000만 원짜리 사서 되팔면 나중에 500 받을 거 2,000짜리를 사가지고 팔면 한 1,300, 1,400은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행할 때 수리비랑 되파는 금액까지 고려를 하고 이제 할부를 이용하고 중고차를 산다면 좀 더 만족스러운 구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